안녕하세요, 어머니입니다. 자, 오늘 말이죠. 이제 곧 시작될 시즌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꿀팁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가지 영상이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.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낚시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자,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베이트릴에 관한 내용인데요. 보통 서해 라이트 지깅에서 사용되는 이런 베이트릴에 주로 사용하는 라인은 이런 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 이유는 연신율 때문인데 보통 바닥을 읽어가면서 채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연신율, 즉 늘어나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채비를 운용하고 입질을 받고 느끼는데 유리하죠. 또 라인이 얇으면 얇을수록 바닷물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최대한 얇으면서 강도가 높고 부드러운 라인을 선호하게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얇은 합사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얇은 합사는 채비를 처음 할 때 이 라인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딘지 몰라갖고선 찾기 바쁘고, 또 찾았다 하더라도 요 레벨 와인더로 넣는 것, 그리고 특히 이제 바람이 불 때는 낚싯대 가이드 구멍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 또한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보통 스피닝 릴에는 이런 그 라인 홀더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감고 이 부분에 탁 끼워주면 되는데, 선상에서 보통 쓰는 이런 베이트 릴에는 이런 홀더가 없단 말이죠. 몇몇 기종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뭐 있는데도 거의 뭐 활용도가 떨어져 갖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사를 만드는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라인은 점점 얇아지고 강도는 높게끔 만들어지거든요. 그런 얇은 합사를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서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? 라인 스토퍼라고 불리는 녀석인데, 요 와이어가 접혀져 있는 요 끝부분에 합사를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탁 끼워주면 되는 이 라인 홀더인데, 라인이 얇은 경우에는 이게 쓱 이렇게 풀립니다. 요 끝에는 제가 한번 매듭을 지어놨는데, 얇은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지 않으면 그냥 쓱 풀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. 뭐 한번 묶어주는 번거로움이야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, 문제는 쓰고 나서 이런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낚시를 가서 낚시를 시작할 때 얘를 빼서 다시 태클박스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낚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얘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 경우도 많고, 또 워낙 작다 보니까 자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릴에 스피닝 릴처럼 라인 홀더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영상을 찍기 전에 몇 번 만들어 보고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집에서도 몇 가지 준비물만 있으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자, 우선 준비물은요, 이 드릴 비트 2mm짜리, 그 다음에 요 작은 나사. 이 나사의 규격은 M2.5의 5mm짜리입니다.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구명조끼 T단추를 이용해서 구명조끼 튜닝했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런 T단추가 필요합니다. 이 T단추를 보시면 이렇게 암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딱 끼워주는 암수가 있는데, 오늘은 요 암놈이 되겠습니다. 이 순놈은 요 옆에서 보면 요 아랫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갖고 사용하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. 그 내용은 작업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 규격 M2.5는 뭘 얘기하냐면, 요 나사산의 두께 2.5cm라는 얘기고, 나사산의 길이가 5mm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요 지름이 2.5, 요 그 나사산의 총 길이가 5mm. 그리고 구멍을 뚫어주기 위한 이 드릴 비트, 드릴 날이죠. 이건 2mm라고 말씀드렸는데, 2mm짜리로 구멍을 뚫어주고 구멍에 2.5 나사를 약간 힘을 줘서 돌려주면 반강제로 나사선을 만들면서 들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. 자, 준비물은 이게 답니다.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릴에다가 크레만 F7인데요. 이 릴에다가 제가 장착을 해볼 거예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릴을 다 살펴봤어요. 10몇 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릴마다 다 살펴보니까
거의 대부분의 기종이 장착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지점에 장착을 할 것인가를 제가 릴의 여러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릴에 요 사이드 커버 있는 쪽 있죠? 요 사이드 커버 있는 쪽에 만드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은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.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핸들 있는 쪽 여기 어디보다는 여기가 쉽게 분리가 되고, 또 안쪽에 보면 이런 여유 공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쪽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 사이드 커버 중에서 딱 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멍을 뚫어도 괜찮은 지점들 있잖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런 공간들은 다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공간들이에요. 얘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실질적인 방해를 하지 않는 이런 지점은 다 뚫어도 되는 지점입니다. 그리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요 나사를 박아줘야 되는데, 나사는 이 밖에서 이제 조이기 시작하겠죠. 안쪽으로 거의 튀어나오지 않아요. 이제 뭐 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안쪽으로 한 1mm? 2mm 정도 안쪽으로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많이 큰 영향을 줄 정도의 튀어나옴은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적당한 지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T단추가 놓여질 위치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가급적이면 평평한 부분 중에서도 안쪽에 크게 뚫려도 문제가 없는 부분 선택을 해서 일단은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크레만 로고 바로 위쪽 안쪽에 보시면 대충 요 지점쯤 되겠죠. 요 지점쯤에 구멍을 뚫어서, 아니면 요 밑에가 아무래도 공간이 좀 더 많네요. 요 지점. 이따가는 사실 요렇게 장착이 될 거지만 어차피 구멍을 뚫는 지점을 지금 찾는 거기 때문에, 자, 적당한 위치에 놓고 네임펜으로 구멍을 뚫릴 지점을 표시를 해주죠. 자, 보이시죠? 요 부분, 안쪽 부분은 아마 요쯤 뚫리게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으로 뭐 1, 2mm 튀어나온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평하죠. 자, 요 부분에 뚫렸죠? 안쪽은 자, 요 지점 보이시죠? 크게 뭐 그죠? 릴이 작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사는 육각 나사입니다. 육각. 여러분들은 뭐 육각을 쓰시든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, 자, 보세요. 이 제가 왜 M2.5 나사를 선택을 했냐면, 요 기본적으로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. T단추에. 그거에도 잘 맞아요.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이렇게 쓱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그러면 보세요. 얼마나 튀어나왔죠? 한 3mm 정도? 요 밖으로 한 3mm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박히니까 요 플라스틱의 두께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박히게 되면 안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자, 처음에 몇 바퀴만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돌려주면 나중에는 지가 나사 산을 만들면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조여주면 측면 보이시죠? 쫙 밀착이 되는 거 끝입니다. 이게 굉장히 쉽죠? 그리고 사이드 커버를 열고 닫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,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살짝 당겨주면 이거는 탁 박히게 되죠. 선 2바퀴 정도 감아주면 절대 안 풀리죠. 그리고 나중에 쓸 때는 이렇게 탁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이 구조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저는 다른 부품 중에서, 다른 어떤 재료 중에서 이 T단추가 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일단 재질이 그렇게 딱딱한 애가 아니라 살짝 말캉말캉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조여진 상태에서도 힘을 줘갖고 라인을 쭉 당기면 안으로 텐션이 좀 있는 상태로 라인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요 부분도 둥그렇죠. 요 끝에가 이렇게 좀 둥그래갖고 라인이 쉽게
쉽게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졌어요.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이게 탁 밀착이 되더라도 안쪽에서는 이런 공간이 좀 생기겠죠. 그 공간 안쪽에 라인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겁니다. 이 공간 안쪽으로. 근데 이거는 지금 합사라서 두세 바퀴를 감아도 크게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만,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쇼크리더 같은 경우에는 뭐 4호나 5호나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엔 두세 바퀴만 감아도 어느 정도 이 공간이 좀 필요할 거란 말이죠. 이렇게 감기게 되면. 그럴 경우에 요 안쪽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게 될 텐데, 이 T단추는 아예 그 역할을 딱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. 재밌지 않나요? 물론 뭐 외관적으로 막 그렇게 뭐 이쁜 그런 모습은 아닌데, 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보기 싫은 구조 그 모양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어쨌든 스텐 재질이라서, 스텐 재질이기 때문에 녹에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무게 변태잖아요. 이게 사실 뭐 무게가 나가봐야 몇 g이나 나가겠습니까? 한 0.1g, 0.2g 이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. 때문에 릴의 무게에도 지장을 주지도 않고, 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구멍이 뚫리면 뭐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. 지금 자 여기 보이시나요? 이 나사가 완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방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릴 자체가 이런 부분이 완전 방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방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, 튀어나오는 부분도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1mm도 안 튀어나온 것 같아요. 0.5mm 정도, 0.3mm 정도 튀어나온 것 같네요. 그래서 지금은 합사지만 나중에 쇼크리더를 감을 때는 얘를 조금 풀러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준다면, 쇼크리더 좀 두꺼운 뭐 4호 이상의 쇼크리더 같은 경우도 쉽게 여기를 이용해서 라인 홀더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오늘 저랑 베이트릴의 라인 홀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아니, T단추 사야 되고 드릴날 사야 되고 또 전동 드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,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 사야 되냐,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만든 건 릴에 장착되는 라인 홀더였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이런 부품들을 다 사서 작업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요, 이런 거 없이, 뭐 물론 그 영상에서도 몇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, 또 다른 방식으로 낚시를 가서 편하게 합사를 끼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저는 업무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